오늘 투어를 하시다 보면 구엘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구엘은 무엇일까요? 네, 구엘은 바로 사람 이름인데요. 구엘은 가우디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친구로서 구엘은 바르셀로나의 부호였던 조안 구엘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 조안 구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식민지 무역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인데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하니까 구엘의 아버지가 구엘에게 남긴 유산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1000억 정도 된다고 하니 정말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큰 액수를 버신 분이죠. 예. 그래서 저 같았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저에게 1000억을 물려줬었다 하면 저는 그냥 그 돈으로 평생 놀고 먹었을 텐데 구엘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에는 이제 자신과는 다르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었고 또 카탈루냐 지방의 문화 부흥 운동에도 힘을 써서 카탈루냐 출신의 능력 있는 예술가들을 또 많이 후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우디였는데요. 구엘은 자신의 예술적 안목과 열정을 가우디를 통해서 나타냈었고 일예로 1910년 파리의 그랑팔레라는 곳에서 가우디 전시회를 열어줄 만큼 작품을 위해서라면 화끈한 지출도 마다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엘을 바르셀로나의 메디치라고 불렀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구엘은 가우디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구엘과 가우디의 만남은 1878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당시 직접적으로 만났던 건 아니고 가우디가 출품한 장갑 진열대를 보고 이제 그의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한 구엘이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가우디를 이제 수소문해서 만나게 되고 이제 그의 활동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83년에 구엘 가문의 건축가로 이제 가우디를 임명을 하고 그 후에 구엘 가문에서 짓는 모든 건축물들은 가우디에게 이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건축물들이 오늘 투어 코스에도 들어있는 구엘 저택과 구엘 공원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구엘 성당, 구엘 와이너리, 구엘 별장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우디의 인생에서 구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마치 바늘과 실 같은 존재인데 아마 구엘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가우디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가우디가 만든 구엘 집안의 첫 작품인 구엘 저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구엘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구엘 공원, 이름만 봤을 때는 이곳이 이제 공원으로 지어졌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이곳은 처음부터 공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은 아니고요. 원래 초기의 목적은 전원주택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엘이 이제 영국에 놀러를 갔는데 영국에 여행을 가서 봤더니 당시 영국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던 모델이 바로 전원주택 단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부유층들을 상대로 도심과 가까운 곳에다가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를 짓고 분양해서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사업이 유행할 당시였던 거죠. 그래서 구엘은 이거 내가 바르셀로나로 가서 한번 해보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르셀로나로 돌아와서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 벨라다라는 산을 통째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디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려 60채의 가구가 들어올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유를 들자면 일단 첫 번째로 너무 도심이랑 멀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라시아 거리, 우리가 까사 바띠오와 까사 밀라가 있는 그라시아 거리가 한창 개발이 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 부유층들은 그라시아 거리를 더 선호했고 이곳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고 두 번째로는 교통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다 이제 주위에는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여기는 뭐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내가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 살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게 또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해서 60채가 들어올 곳에 단 3채만의 집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채는 누구의 집이냐 하니까 첫 번째가 바로 구엘, 예, 구엘 공원이다 보니까 구엘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구엘의 집이 있었고 두 번째는 당시 리모델
그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가우디가 이제 본인이 구매를 하게 되면서 두 번째 가우디가 들어서 살게 되었고, 세 번째는 구엘의 변호사, 구엘의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던 뜨리아스라는 변호사가 집을 사게 돼서 총 세 채의 집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고 현재는 그 집들이 어떤 용도로 쓰이냐 했더니, 구엘의 집은 현재 초등학교로 사용이 되고 있고, 두 번째 가우디 집은 이제 가우디 박물관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뜨리아스 변호사의 집은 지금 그 후손들이 계속 물려받아서 현재 그 후손들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또 여름에 오셔서 보시게 된다면 아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구엘은 사망을 하게 되죠. 구엘을 죽고 자손들이 이제 이 구엘 공원을 바르셀로나시에 기부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곳이 무료였어요. 불과 뭐 6년, 7년 전만 해도 무료였던 곳인데, 이제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시청에서는 이곳을 이제 유료화하게 되는데, 전부 유료화는 아니라 어떤 곳은 무료, 어떤 곳은 이제 유료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사진에서만 보는 그런 구엘 공원을 직접 보시려면 입장을 하셔야지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그러면 입장을 하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진 속에 두 개의 건물이 보이시나요? 이 두 건물은 바로 헨델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을 모티브로 만든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아주 화려하게 지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구엘공원이 도심이랑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힘들게 왔을 때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엘공원 정문에 있는 두 개 집을 화려하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두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냐 했더니, 사진 왼쪽에 있는 건물은 당시 경비실로 사용이 되었던 것이고, 사진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방문객들의 대합실이 있던 사무실로 쓰였던 곳인데, 현재는 왼쪽에 있는 건물은 박물관,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기념품 샵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품 샵 제일 꼭대기를 또 한번 봐주시면 어디서 본 게 하나 있지 않나요? 바로 저희가 까사 바뚜에서 봤었던 가우디만의 독특한 입체 십자가가 여기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사진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트렌카디스 기법을 이용한 구엘공원의 타일 장식의 모습입니다. 트렌카디스는 모자이크 기법의 일종으로 타일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깨트린 뒤에 퍼즐을 맞추듯 붙여넣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타일만 쓴 게 아니라 뭐 깨진 컵이라든지 유리병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였었고, 가우디가 즐겨 사용한 건축 기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사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뱃머리 장식을 가지고 있는 타일 원반 장식이 보이실 텐데요. 그 뱃머리 뒤쪽으로 빨간색, 노란색 줄무늬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것도 저희가 아까 봤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카탈루냐 주기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가우디 건축물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카탈루냐 주기들이 곳곳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가우디의 이 카탈루냐를 향한 애주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네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엘공원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도마뱀의 모습이죠. 이 도마뱀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델피 신전을 수호하던 표톤을 상징하는 도마뱀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뱀의 입에서 물이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여기에 이 구엘공원에 아주 또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섯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사랑한 구애를 위해서 가우디가 만든 공간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전처럼 이곳을 만들었고 총 86개의 도리안식 기둥이 위쪽에 있는 구엘공원의 광장을 떠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90개의 기둥이 들어올 계획이었으나 4개 기둥을 빼고 그 자리에 사계절을 표현한 지름 3m 크기의 멋진 타일 장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었었는데요. 바로 시장이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도심과 좀 떨어져 있다 보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곳에 시장을 열 계획이었으나 결국에는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한 번도 시장이 열린 적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저희는 이제 여섯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도마뱀 입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물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 바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 지하에 저장된 저수조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한쪽에서는 지하수를 끌어오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비가 오면 여기 위에 있는 광장으로 스며든 물이 여가를 거쳐서 저희 앞에 있는 이 기둥들 속에 있는 물관을 타고 지하 저수로에 저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이 차게 되면 도마뱀 입에서 물을 뿜을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이것은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을 만든 무어인들의 기술을 가우디가 응용해서 만든 자연 친화적인 집수 시스템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일곱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광장입니다. 처음엔 이곳을 그리스식 극장으로 만들려고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긴 벤치가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지금 저희 눈앞에 보이는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무려 약 110m에 이르는데 어느 곳이든지 한번 앉아 보시면 아마 아주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게 가우디가 또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앉으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그 인부들을 직접 앉혀가면서 최대한 사람이 앉았을 때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또 이 벤치의 장점 중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 또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 트렌카디스 기법을 활용해서 만들었다라는 것 또한 이제 직접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원을 다니시다 보면 지금 사진과 같은 모습을 한 곳들을 아마 세 군데 혹은 네 군데 정도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곳은 이제 가우디가 위로는 마차 혹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밑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산의 모양을 그대로 두고 이곳을 만들려고 했던 가우디의 뜻에 따라서 도로를 내지 않고 다리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었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인부들이 상당히 힘들어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우디는 이제 그 비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 벨라다 산에서 나던 돌들을 버리지 않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공원에 심는 식물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뭐 화려한 외국의 식물들을 심기보다는 여기 벨라다 산에서 살고 있던 것들 위주로 해서 뭐 소나무, 떡갈나무, 종려나무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산에다가 심은 그래서 아주 산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던 가우디 그런 세심함이 빛나는 곳이 또 바로 이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구엘 공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저희는 이제 그러면 더 보실 분들이 편하게 더 구엘 공원을 보신 뒤에 저와 함께 이제 버스를 타고 이 투어의 마지막 장소인 성가족 성당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